안녕하세요. 특별 초대석 노준영입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에서는요, 온열 치료를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교수, 대한온열의학회 최일봉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부에서는요, 국소 온열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전신 온열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신 온열 치료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 전신 온열 치료의 역사는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의학의 아버지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의사 면허증을 받거나 의과대학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드신 분이 그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신데 온열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약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약을 해서 못 고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서 못 고치면 열로서 암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한 이제 온열 치료는 제가 지난 후에 이야기한 건 했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소 온열 치료가 아니라 전신 온열 치료라고 우리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히포크라테스가 40대의 그 그리스 시대에서는 목욕 문화, 다시 말해서 사우나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하게 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걸 갖다가 이제 그분이 연구하시고 그 시대에 이제 벌써 암 환자라든가 병자들을 뜨뜻한 물에 넣어서 또는 증기로 따뜻하게 데워서 사우나를 시켜서 병을 고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수년 전에 그리스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전신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좋아진다 발표하신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전신 온열 치료 기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신 온열 치료의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신 온열 치료의 이제 치료 기전은요, 지난 후에 말한 그 국소 온열 치료 기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하고 있는 국소 온열 치료는 열을 암에 가하게 되면 암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암으로 피라든가 산소라든가 영양분이 공급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암이 굶어 죽거나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전으로 이제 우리가 국소온열 치료를 한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전신온열 치료는 그와 달리 면역 치료와 면역 반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3대 암센터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후레드 허치슨 암센터가 이제 미국의 3대 암센터입니다. 그 암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신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에 집중해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암세포들이 암 주위에 몰려갖고 암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암세포 자체가 또 열을 가하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인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온열 치료는 지난해 말한 또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국소 온열 치료와 달리 면역이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전신 온열 치료는 면역 치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전신 온열 치료는 이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치료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신 온열 치료도 임상 실험을 했었나요? 그럼요. 아주 많은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의 3대 암센터 중에 하나인 텍사스의 MD 앤더슨에서 코로나 치료에도 전신 온열 치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거는 산모랑 또는 신생아들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는 WHO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일반인과 신생아나 산모가 다른 점이 뭔가? 체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모든 아기를 갖게 되면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또는 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는 상당히 체온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체온이 높은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코로나는 열을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MD 앤더슨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 온열 치료에서 코로나 치료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신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 치료, 다시 면역이 올라가서 코로나도 잡고 뭐 암도 잡고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바이러스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군요. 그렇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병 중에 단독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전염병의 일종인데 단독에 걸리게 되면요. 열이 확 나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끊죠. 그러면 단독에 걸린 암 환자들이 암이 없어지는 게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체 우리가 감염이 되면 암 환자들이 저절로 낫는구나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감염이 돼서 우리 체온이 올라가도 암이 죽게 되는 거죠. 왜? 네. 감염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동시에 면역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럼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들이 암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암을 죽이게 되는 거죠. 암 환자가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신운열 치료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특별한 의료기관도 없고 병원도 없었으니까 독감, 지금 와서 감기죠. 그때는 이제 곧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곧불에 걸리게 되면 어머님이 아랫목에 그래서 부를 때면 아랫목만 뜨겁고 저 운명은 차가워요. 근데 아랫목에 이불 뒤집어 씌워갖고 땀을 쭉 내게 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감기가 없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전신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이 올라가서 감기가 난다는 거를 우리의 선조들이나 우리의 어머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신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이 올라가고 면역이 올라가면 암도 낫고 코로나도 낫고 감기도 낫고 네. 또 다른 병도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 저희가 열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한 몸의 반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났을 때 물론 이제 현대 와서는 열이 나면 온돌에 누워서 쉴 수가 없어요. 왜? 뭐 할 일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좀 살기 어려우니까 무리하게 해열제를 먹고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게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왜? 우리 몸에 열이 나게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의 병을 자연 치료, 스스로 치료, 자기 치료하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건데 그 열을 떨어뜨려 버리면 면역이 안 올라가고 면역이 안 올라가면 감기를 오래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 너무 해열제를 많이 먹는 거는 감기 치료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 온열 치료의 이제 미래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전신온열 치료의 앞으로의 발전은 이 전신온열 치료를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과거 그리스 시대처럼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또는 가정의 온돌방에서 전신온열 치료가 나와서 이제 병원에 전신온열 치료 시설을 해놓고 네. 거기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 대한온열의학회에서는 현재 대한온열의학회 진료센터에서 전신온열 치료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신온열 치료를 받는 데 있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전신온열 치료는요, 일단은 병원에서 하는 거는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면역이 올리고 나서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면역이 올리고 나서 집에 가서 몸을 데우지 않으면 그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왜? 약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대한온열의학회 진료센터에서는 일단 병원에서 여러 가지 장비로 체온을 적절히 올려서 면역을 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를 교육시켜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 집에 가서 올라간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유지요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온을 관리를 잘하면 면역이 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학회에서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이런 목도리를 하나씩 놓아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도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체온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제 목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요새 또 여성분들은 저와 달리 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목이 길면 여기 지나가는 경동맥의 혈관들이 외부에 잘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피가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되면 체온이 잘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목도리를 하나씩 다 놓아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따뜻하게 하게 되면 체온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한테 체온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집에서 몸을 적절하게 데워야 되는데 적절하게 데우는 방법은 뭐 요새는 다 아파트 생활을 하시니까 온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돌 같은 데서는 올 수 없으니까 가정용 매트라든가 또는 가정용 무슨 돌침대라든가 또는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워서 항상 암 환자들은 따뜻하게 지내셔야만
환자분들이 전시온열 치료에서 올라간 면역이 안 떨어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뭐 요새 여러 가지 면역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주사도 많아요. 그 면역 치료는 면역 주사를 맞을 때면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립니다. 면역은 원래 그런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올라간 면역을 집에서도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희 그 대한온열의학회에서는 집에서 주무실 때 네. 따뜻하게 주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파스키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면역을 안 떨어뜨리려면 6시간 이상 따뜻하게 지내야 됩니다. 6시간 이상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근데 6시간 이상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잘 때뿐이 없어요. 네. 누가 뭐 6시간 동안 무슨 뭐 매트라든가 전기 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든지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너무 뜨거워서 못 자겠다. 왜냐하면 면역 떨어질까봐 막 온도를 올려서 주무시면 자다가 깨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또 이불을 차고 그러시면 안 되겠는데 면역을 올릴 때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높은 온도를 해요. 그렇지만은 면역을 유지할 때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 없습니다. 따뜻하게, 포근하게. 어느 정도냐면 머리 여기 이마에서 땀이 약간 질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전기 매트라든가 온수 매트라든가 도침대를 데울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 정도면 충분히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높여가지고 깨시면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런 온도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떨 때 자기가 푸근하게 잘 잤다. 그럼 그 온도에 맞춰서 항상 주무시게 되면 저절로 면역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잘 감고 다니시고 체온을 좀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이 뜨거운 물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물 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찬물 먹으면 또 체온이 떨어지니까 대수님들은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식당에 가서 답답하신 건 물론 알겠지만 냉수 주세요. 이런 거는 암 환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수님들 미지근한 물을 먹으시고 따뜻하게 주무시면 병원에서 돈 많이 내시고 면역 주사제도 맞고 진료센터에서 무료든 뭐 유료든 전시온열 치료해서 면역이 올라간 거를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암 치료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집에서도 온열 치료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이 상용화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병원에서 쓰는 물건들은 장비는 많이 있고요. 네. 유명한 장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어떤 걸 쓸 것이냐? 다음에 자세히 말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고르느냐? 또는 비싼 게 좋으냐? 또 싼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뜻하게 체온을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면역 치료의 이제는 기본이고 사실은 그 전시온열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전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자기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암 환자분들은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네,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올린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4부에서는 가정 온열 치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